안녕하세요. 우리 집 라디오 다음 사연입니다. 자식한테 고급 아파트 한 채 물려줄 능력 없으면 낳지 마세요. 가난한 집 생존자입니다. 생존자인 이유는 우리 동네에 생활고로 비건하다가 일가족이 동반 자살한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는데 부모님 싸우는 문제 90%가 돈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그거 보면서 달달 떨고 같은 동네 친구들은 자기 방 가지기도 힘든 애부터 용돈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애까지 각양각색으로 불행서사 깔고 시작합니다. 그러다 중학교 올라가고 뺑뺑이로 어쩌다가 학군 괜찮은 부총 걸리면 더 지옥, 나만 다른 세상, 나만 못 사는 느낌. 가난한 집 애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과 중산층 집안 애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가난한 집 애들의 부자 기준은 신축 아파트 입주하고 학원도 보내달라면 보내주고 달마다 5만원 이상씩 용돈 받는 애입니다. 중산층 애들의 부자 기준은 그 정도는 너무 당연해서 자기가 뭐가 부자냐고 유학 가고 대치동 학원 다니고 강남권 거주하는 애들을 부자로 예를 듭니다. 그래서 쟤네한텐 나는 인간으로 보이긴 할까? 그 생각도 들었어요. 가난한 집의 기준에서 잘 사는 집 놀러 가보면 맞벌이 하는 집도 있고 가정주부이신 어머니가 계신 집도 있는데 일단 간식부터 질이 다릅니다. 집에서 1년 한두 번 보는 제철 과일, 걔네는 아무렇지도 않게 갈아서도 먹는다고 그럽니다. 수제 쿠키나 마카롱 이런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주시고요. 신도시에 사는 친구들 집 방문하고 우리 집 오면 과자 한 봉지를 먹어도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우는 게 일입니다. 엄마가 한 달에 한 번 마트에서 장 보는데 그때 조금 사오는 스낵 과자가 간식의 전부라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정도야 친구들한테 숨기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새 학기에 친구들끼리 학원에서 아는 사이라고 서로서로 친해져 있고 나는 계속 대화에 소외감을 느낄 때 감정은 부모님한테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흙수저 부모님은 학원이 공부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해서 인강으로 때우라고 하는데 학원은 10대 애들끼리 친목도 하는 곳이라는 걸 이해 못해요. 사실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본인 먹고 사는 일도 퍽퍽하다고 느껴서 애들 문제는 작게만 보이니까 공감해주길 귀찮아한다고 느꼈어요. 정작 본인들은 동네 주민들이랑 술도 마시러 다니고 친목 모임도 조금씩 하고 다니죠. 못 사는 동네여도 어른들의 자존심을 건 친목 문제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식들의 사회적 관계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사회생활 해야 한다고 본인들 옷은 백화점 매대에서 사면서 애들 옷은 보세로만 입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복 위에 입는 겉옷만이라도 명품은 아니어도 브랜드는 있는 옷으로 사달라고 해도 혼나기만 하고요. 그래서 흙수저 동네도 입는 걸로 팝을 나뉩니다. 못 사는 동네여도 부모님이 그나마 투자해주는 친구는 그래도 반에서 친구들하고 위화감 없이 어울립니다. 알고 보면 집이 흙수저여도 방과 후에 친구들끼리 엠빵할 정도는 용돈을 받고 있고 교복 위에 입는 겉옷만큼은 유행에 맞춰 비슷하게 입으니까 본인만 입 다물고 있으면 흙수저인 거 티가 안 나요. 못 사는 동네인데 부모님이 투자도 안 해주는 친구는 반에서 찐따와 찌질이 취급받으면서 비슷한 찐따, 찌질이 무리와 어울려서 다녀야 합니다. 나중엔 뒤에서 쟤넨 왜 저러고 다니냐? 하고 뒷담화 당합니다. 그나마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라도 잘하면 찐따 계급은 탈출해서 모범생 계열로 들어가겠는데 성적도 그냥저냥인데 입는 것도 거지 같으면 애들끼리 무시하는 거 정말 심합니다. 학군 좀만 좋은 곳으로 가도 그래요. 엄청난 폭행이나 쌍욕만 없을 뿐이지 무시하는 시선이나 은근한 따돌림은 면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좀 잘 사는 동네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충격받은 일이 부촌 동네에서 어울려 다니는 애들끼리 분열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떨어져 나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잠깐 내가 속한 무리에 와서 놀다가 한 달 뒤에 훌쩍 다른 학교로 전학 갔습니다. 친구 부모님이 친구 사정 듣더니 아예 다른 학교로 보내준 거였어요. 저는 그때 자식이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사 보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도움 안 되는 훈계만 늘어놓고 결론적으로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1년간 반에서 같이 다니는 애들 딱히 없이 왕따처럼 찌그러져 다녔죠. 흙수저 부모는 너가 친구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봐라.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봐라.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해.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는 부모는 자식이 힘들다니까 바로 학교를 옮겨주더라고요. 나중에 그 친구 페이스북 보니까 전학 간 곳에서는 반장도 하고 친구들이 생일도 챙겨주는 걸로 봐선 그곳에 적응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이사갈 형편은 되는 집이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들 우리 집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들은 다 짠돌이 짠순이인 줄 알았고 아빠 월급이나 친척 오는 날에만 외식하는 줄 알았었죠. 그 외식이라는 것도 고깃집에서 삼겹살 먹는 정도, 해외여행이나 레스토랑은 전부 TV에만 나오는 부잣집만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오니까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 다녀오는 일도 생각보다 흔했고 그런 애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었어요. 해외 가봤어? 부럽다 하면 일본 정도는 다 가보지 않아? 하던데 제주도도 못 가본 집에서 자란 애들은 박탈감 엄청납니다. 그나마 수학여행으로 가보니깐 다행이죠. 걔네는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 안 하면서 그래도 부모님한테 받은 건 많으니까 잘해야지 생각하던데 흑수저 동네 친구들은 모여서 진실게임하면 부모님 너무 싫어서 집 나가고 싶다는 애 꼭 한 명씩 나옵니다. 옛날처럼 극단적으로 가난해서 17살 때부터 공장에 들어가야 하는 극빈층은 많이 줄었지만 자식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중고등학교 갈 때까지 집 하나 없이 월세로만 떠도는 가정은 여전히 있기 마련이고 그렇게 인생을 통틀어 가난하기만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은 평균 소득이 오른 세상에서 부모의 무능함을 함께 제대로 체감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 밑에 배울 점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낳아준 상태를 은혜라고 여기기보다는 징벌이라고 여겨요. 부모님 세대는 정시 기회도 더 열려 있어서 무식할 정도로 언어, 수리, 외국어만 파고 있으면 명문대 진학하기는 더 좋았고 학벌이 좋으면 취직도 잘하고 심지어 집값도 지금보다 훨씬 싼 시대였는데 낳은 자식이 자라는 20년 동안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채도 마련해 본 경험이 전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밀려나 도태된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런 부모님은 경험, 자본, 문화자본 이런 것도 빈약해서 제대로 물려주질 못합니다. 중산층 집안 애들 생활 수준도 생활이지만 제일 부러웠던 이유가 화목한 가정이 형성되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이었었습니다. 남들 하는 평균치만큼만 해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애들은 부모님이 사는 모습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걔네가 부모님한테 배우는 금전 감각이나 문화 자본은 나중에 걔네를 더 잘 살게 해줄 거라는 걸 압니다. 흑수저 부모님도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식이 힘들 땐 정작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힘든 부분을 자식한테 토로합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도 너는 집에서 제일 어리고 미래도 창창하니 늙어가는 와중에 돈을 벌어야 하는 나보단 나은 상황이라는 논법에서 발전을 못합니다. 그러니 자식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 안 낳았으면 나는 가난을 겪을 일도 없고 부모님은 더 잘 살지 않았을까? 하고. 흑수저 가정 애들은 재벌집을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어떤 세상인지 어차피 모르고 TV로만 보니까 상상도 안 갑니다. 제일 부러운 집안은 주변에 있는 화목한 중산층. 초등학교 때 예체능 학원 한두 개씩은 다녀봤고 주말엔 가족끼리 나들이로 놀이공원이나 캠핑도 다녀오고 여름방학에는 바다 가고 겨울방학에는 스키 타러 가고 가끔은 가족 단위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집 말입니다. 이런 집 애들은 가정 분위기도 좋고 부모님이 애한테 가르쳐주는 실용적인 가르침도 많습니다. 주식 보는 법, 신문의 정치면 사회면 기사를 보고 해석하는 법, 읽어두면 좋을 교양서, 아주 사소하게 레스토랑에서 식기 쓰는 법 같은 것들이요. 부모님께 경험 자본과 문화 자본을 물려받은 애하고 아닌 애들은 대학교 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10대 때는 학교에서 시키는 것들만 하면 되니까 티나지 않았는데 학교의 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면 무엇이든 경험해본 애들과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은 차이나게 되어 있더군요. 그 애들은 절친 생일에 가족끼리 종종 와서 맛있게 먹었다는 레스토랑 데려와서 와인도 능숙하게 주문해주는 식으로 친한 지인을 대접하는데 어떤 애들은 레스토랑도 낯설어서 칼질도 어설프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주변에 붙는 인적 네트워크가 아예 달라지죠. 같이 바다를 놀러가도 어떤 애는 어려서부터 수영 강습 받아서 수영도 잘하고 서핑도 탈 줄 안다는데 어떤 애는 바다도 익숙하지 않아서 발만 깔짝거리고 있을 거고 뭐든지 해본 경험이 있어서 곧잘 해내고 인싸되는 애들과 뭐든지 서투르고 배울 때까지 시간 오래 걸리는 애들 사이로는 나이 먹을수록 두터워지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래서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고 흑수저들은 그 사이에서 뭘 해도 위화감이 드니까 어울리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벌 때가 되면 그나마 늦게나마 배우고 싶은 걸 배우면서 이런 열등감을 해소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가난한 집 애들은 대부분 집 탈출할 시기만 재보는 중일 테죠. 우리 동네 애들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부모님 세대의 가치관에 대부분 동의 못합니다. 가난한 경험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에는 동의해도 계속해서 가난한 상태면 행복할 수 없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가난했었는데 지금은 가난을 벗거나
먹고 살 정도 되게끔 극복했다는 분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 괴로워서 쓴 글에는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고 역정내는 경우도 봤는데, 저는 그분들이 가난한 경험은 있되 그 경험을 덮어줄 만큼 현재 상황이 진전돼서 그 기억을 미화할 수 있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극복할 만큼의 시대적 상황도 마련되긴 했었잖아요. 지금 물가랑 그때 물가랑 다르고, 그땐 만 원의 행복도 찍었지만 지금은 5만 원으로 일주일 식비가 부족한 시대고, SNS 시대라 가난이 현재 진행형인 애들은 약점이 바로 드러나기 좋아서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간 생활을 당연히 여기고 있어서 그 당연한 걸 못하는 애들이 겪는 굴욕감은 더 상당합니다. 인간극장, 휴먼 다큐, 만원의 행복, 러브하우스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인기를 끌던 시대랑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아빠 어디가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 끌고 주류가 된 시대랑 어떻게 같은가요? 가난한 동네에서도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수준 나누고 그 동네를 탈출하는 순으로 부러워하는데, 그러면 동네에 남은 어른들끼리 열등감에 사무쳐서 뒷담화를 하죠. 흙수저 동네 애들은 취직되자마자 부모님과 영 끊고 잠적해버렸다는 옆집 언니 오빠 이야기 종종 들으면 이해되면서도 걱정되고, 그리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럽니다. IMF 세대야 망하는 집이 많은 현상이 당연하고, 사정 없는 집이 없어서 그 시절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이나 최악이었던 가난을 다 같이 이겨냈으니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 요즘처럼 비혼도 늘고 낳을 사람은 낳는데 안 낳을 사람은 안 낳고 출산율은 떨어지는 와중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애가 느끼게 되는 더 가팔라진 격차는 모르고 옛날 세대 자기 경험 안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흙수저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은 하나같이 남자고 여자고 비혼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집에서 뛰쳐나가서 절연하고 비혼하고 살 궁리만 하지 가족관계는 파탄나고 진전되지 않죠. 괴로운 흙수저한테는 괜히 낳아놔서 괴롭게 했으니 미안하다고 인정 좀 해주고, 노후 대비로 자식 이용하지 말고 집안 문제로 속만 안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으로 학비 내고 방학 때 알바 풀타임 뛰면 그럭저럭 대학생활 무난하게 마칠 수 있는데, 집 때문에 학자금 대출 풀로 땡겨서 부모님 드리고 자긴 빚더미에서 시작한다는 흙수저 선배들 보면 그냥 안쓰럽습니다. 빚 있으니깐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준비도 못하고 졸업하자마자 합격하는 대로 되는 대로 다녀야 합니다. 그것이 흙수저생의 대물림입니다.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